2014년 석영열비도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시지가 1억 93만 원에 불과한 이 작은 섬에 한국인 브로커를 통한 중국 자본이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20억 원을 제시했고 나중에는 100억 원 이상까지 부르며 간절히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공시지가의 20배가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섬의 소유주는 단호했습니다. 돈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땅을 외국에 팔 수는 없습니다.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긴 이 말 한마디는 단순한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자존심과 영토 주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서해공정이라는 거대한 전략의 한 조각이었으며 우리나라 해양 주권을 둘러싼 중국의 무서운 야욕의 일부였습니다. 본래 1909년부터 이 섬에 있는 등대는 유인 등대로 운영되었고 1993년까지 상주하였으나 김영삼 정부 때 등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무인 등대가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한 중국인이 경렬비열도의 한 섬을 매입하려 했다가 불발되면서 이 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영토 및 영해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소속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20년 만에 다시 등대원 3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대원이 순차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새 숙소와 헬리콥터 2006장도 새로 건설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청, 2014년 1월 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렬비열도는 충청남도 대안군의 열도위입니다. 충청남도의 최서단이며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영해 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국 산둥반도와 268km, 충청남도 태안군과 5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합니다. 북경열비도, 동경열비도, 서경열비도가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 북경열비도에는 주민이 거주하였었으나 현재는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어서 모두 사실상 무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7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화산폭발로 생성된 화산섬으로 섬 전체가 암벽으로 이루어져 저반시설도 갖출 수 없는 환경이지만 주변 수역은 청정해역으로 어족이 풍부하고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야생어와 고목들, 희귀식물이 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경렬비열도의 이름은 격렬한 바위섬이라는 뜻으로 거친 파도와 험난한 바다 환경을 상징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이 일대는 중요한 어장이었으며 근현대에 들어서는 국가방위의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원대한 계획, 이른바 서해 내해화 전략은 이제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단순히 몇 개의 섬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해 전체를 자신들의 내해로 만들어 이 지역의 군사적, 경제적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려온 해안 패권의 청사진은 실로 거대합니다. 그들은 이를 도련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는데 마치 바둑에서 집을 만들듯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서 일본 열도를 거쳐 대만을 거쳐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반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도련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본에서 괌, 파푸아뉴기니로 이어지는 더 넓은 원을 그리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서태평양 전체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렬비열도는 그들에게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만들기 위한 핵심 거점이자 한국의 해양 진출을 차단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셈입니다. 2018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이상한 구조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이 구조물들은 설란1, 설란2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폭 3m, 높이 6m에 이르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과 함께 크고 작은 부표들이 바다 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측은 이것을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었습니다. 연어가 서해의 따뜻한 바다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더욱이 이 구조물들의 위치와 규모를 보면 단순한 양식장이라기보다는 해역 지배를 위한 전초기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추가로 3개의 부표가 더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직접적인 군사행동은 아니지만 조금씩 기정사실을 쌓아가면서 실효적 지배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2014년 사건은 정부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경렬비열도는 그저 서해의 작은 무인도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경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갔고 해안경비대의 순찰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24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더 나아가 경렬비열도 전체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주요 섬들의 국유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약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비례적 대응이라는 원칙하에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렬비열도 인근 해역에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기제는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기제는 해양 관측과 기상 모니터링은 물론 안보 감시 기능까지 담당할 예정입니다. 바다 한복판에 세워질 이 과학 기제는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해의 이 갈등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2000년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설정된 한중 잠정조치 수역은 면적만 해도 18만 2천 경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이곳은 양국의 배타적 영제우석이 겹치는 구역으로 최종 해양경계 회계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 행위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환경 영향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항해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동들이 실효적 지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서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남중한해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에서는 인공섬을 반설해 시료 지배를 확고히 했고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과의 분쟁 중에 점거했습니다. 파라셀 군도는 베트남과 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에서도 일본과의 생가쿠 열도 분쟁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 순찰선을 정기적으로 파견해 기정사실화를 시도하고 민간 어선을 활용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며 가스전 개발을 명목으로 각종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해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단순히 영토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곳은 한국 전체 수산업의 40%를 담당하는 핵심 어장입니다. 갈치, 조기, 새우, 게 등 우리 식탁의 주요 수산물들이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연간 어획량만 해도 50만 톤에 이르고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면 1조 원 규모입니다. 약 10만 명의 어민들이 이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서해는 그야말로 우리의 바다 곳간이자 생명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렬비열도 인근에서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간 300건의 단속 사례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금오기를 무시하고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며 과도하게 어익하는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경렬비열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45%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78%의 국민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경렬비열도 국유화에 대해서는 85%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독도사랑운동부는 경렬비열도 사랑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서해 수호대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보전연맹은 생태계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렬비열도의 날은 대한민국의 영해 기점인 경렬비열도의 의미를 알리고자 해양군에서 2024년 7월 4일에 선포했고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2025년 7월 4일부터 5일까지 해안 신진항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확충하고 무인감 시선을 도입하며 위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중어업공동위원회 정례회의를 강화하고 유엔 해양법 협정을 적극 활용하며 이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양과 악기제 건설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타적 영지우서법 개정 및 해양주권보호법 제정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제중적벌할지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적 해결책도 중요합니다. AI 기반 해상 감시 시스템으로 불법 조업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드론 순찰대로 24시간 무인 감시를 실시하며 해양 IoT 센서로 실시간 해양 환경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어업 관리 시스템으로 투명한 어업 활동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경렬비열도는 작은 섬입니다. 지도에서도 점으로밖에 표시되지 않는 작은 바위섬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섬들이 품고 있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해양 주권이 걸린 곳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2014년 100억 원을 거절한 할아버지의 선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해의 조용한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지켜낼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경렬비열도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품 안에서 푸른 서해를 지켜나가는 것이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